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수업만 하는 대학의 유학생들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초중 고등학교도 개교를 하지 않는다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버드대와 MIT대는 유학생 비자 규제를 중단하라며 소송까지 낸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선도 기술 개발에 5조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한다 밝혔습니다. 소부장 지원 품목도 기존 100대에서 338개 플러스 알파로 확장해 첨단 분야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최근 3,400선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상승으로 중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지수 펀드도 덩달아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샘이 코로나19로 인한 인테리어 수요 증가 등에 따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0년대 초반 한샘의 주가가 치솟았을 당시처럼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보고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인데 예상대로 시장에 큰 변동성은 없고요. 조금씩 더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샘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달려가고 있고요. 지수 자체는 아직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 지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다. 나스닥 전일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신고가 랠리 계속 달리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잘 달리고 있긴 한데 어느새 지금 뒤를 돌아보니 코스닥이 잘 달린다라고 했던 게 불과 2달 전이었는데 이후에 달리질 못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 맞는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별로 궁금한 점 있으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종목 상담 전화 연결은 02-3153-2611, 2612번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도 함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앞서도 언급은 해주셨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 내에선 삼성전자 그리고 한샘, CJ제일제당 등을 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오늘 한샘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 강세 흐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계속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NHN 한국사회부결제, BH, ITM 반도체 등으로 좀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결제 관련주들의 강세와 그리고 아이폰, 모바일 부품 관련주들의 강세 등이 좀 외국인 수급 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내에서 네이버, 하나솔루션, 삼성 SDI 등을 주로 매집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다음 주 발표될 한국판 뉴딜과 관련되어서 그린 뉴딜 관련한 수혜주로서의 인식 등이 강세 흐름 좀 이끌어주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와이솔, ENF 테크놀로지, 바이넥스 등의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하나씩 짚어주셨고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또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상 오늘 시장 여러 군데에서 강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 부품주 강세라는 말로 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해봤고요. 일단 오늘 시장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의 폭넓은 강세도 오늘 시장 내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승 배경 아무래도 하반기 출하량 급증 기대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같은 경우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 모바일 관련
판매량도 줄었지만 고객사들의 이런 출하량도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여파가 관련 부품주들에게도 상반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에 이런 줄었던 수요가 좀 하반기로 이연되면서 하반기 출하량이 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 등이 좀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플, 삼성향 관련주들은 물론 이 폴더블 폰 관련주들 역시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억석 가리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들 가운데에선 MC넥스, BH, ITM 반도체, DKT, 파인테크닉스, KH 바텍 등의 주가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지난주에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해보고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판 뉴딜 정책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 오늘도 뉴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일단 일정이라든가 트렌드, 정부 정책 지원 등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관련 대표주들 위주로 한번 관심 계속 보자. 디지털 뉴딜 가운데에선 네이버, 카카오, NHN 한국사회부결제 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 뉴딜 관련주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CS 베어링 등도 계속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이들 종목군들 위주로 수소 관련주들도 조금 더 넓게 보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안타증권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정보경 캐스터 특징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셀트리온, 한샘, 일진다이아가 오늘의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셀트리온이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는 32만 2,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셀트리온이 최저가 31만 9천 원부터 최고가 32만 6,5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효과가 입증됐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지난달 질본의 중화능 평가 시험에서 효과를 보인 건데요. 특히 이 치료제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확인된 변종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일진다이아입니다. EU의 수소 전략 발표에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진다이아가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5만 8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일진다이아가 오늘 장 초반 급등한 이후에 현재는 상승폭 줄인 채 횡보하다가 다시금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입니다. EU가 수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수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수소 경제 규모를 70배로 키운다는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일진다이아를 비롯해서 두산퓨얼셀, S퓨얼셀 등 수소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수소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한국, 중국, 미국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정책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한샘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샘이 현재는 15%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거래가 10만 9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한샘이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올라서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샘이 올해 2분기 매출액 5,172억 원, 영업이익 230억 원을 기록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한 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인데요. 재건축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코로나19로 확대된 재택근무가 한샘의 대외 환경을 긍정적으로 조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더해서 한샘은 새로 추진하는 리하우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41% 소폭 내리면서 가격 1,14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0.08% 내렸습니다. 29만 9천 원대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보실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1.35% 내리면서 29만 4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어드란이 오늘 2% 넘게 올라줬습니다. 가격은 341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시죠.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살펴보시면요. 라이트코인 0.39% 빠지면서 가격은 5만 4천 원대, 이오스가 0.81% 빠졌고요. 3,23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바로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카지노 업종이 요즘에 매수세가 좀 공격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또 실적 부진, 낙폭 굉장히 컸고요. 얘기가 나왔는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흐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어떤 이제 유동성 장세를 이끄는 게 이제 개인들의 그 수급 주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주까지 봤을 때도 이 카지노주,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나 이 GK 쪽으로 개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카지노 주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강원랜드 GK 같은 경우에는 반등장에서 우선 그 지지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건 사실입니다. 우선 지난 3월 19일 코스피가 저점을 찍은 이후로 이번 달 6일까지 강원랜드는 31.7%, GKL은 2.9%가량 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 상승률이 50%인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투자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길게 둔다면은 주가 수준이 낮을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것도 매수 이유로 꼽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겠죠. 연간 적자가 예상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좀 풍부하고요. 이 GK 같은 경우에도 재무 구조가 상당히 튼튼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봤을 때도 강원랜드의 현금성 자산은 1조 8천억 수준에 달하고요. 부채 비율도 20%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1,29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GK 같은 경우에도 순현금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됐을 때도 이 급격한 매출 매출 회복이 전망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시겠지만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카지노 독점 사업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에 강원랜드의 테이블 수와 영업 시간을 늘리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좀 크게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코로나19가 재유행이 되는 현재 상황에서 정상화 시기가 불투명한 부분은 맞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카지노주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점을 봤을 때는 이 저평가 매력 구간은 분명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엔 또 동일하게 어려운 업종입니다. 항공업종도 좀 여쭤볼게요. 항공업종이 지금 가장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항공은? 네, 우선 항공주에 대해서는 2분기가 흑자 전환이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지금 녹록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주요 해외 대형 항공사들은 3월 사업을 줄여왔던 터라서 여전히 화물 전용기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국적사에게는 반사이익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녹록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2분기 때, 우선 2분기 때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3분기까지로 이어지는 이 실적 악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국제 여객이 작년 대비 96% 감소했고, 화물 같은 경우는 6%까지의 감소에
대한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여객수는 마이너스 23.6%로 지금 국내, 국외 봤을 때도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이 항공업종 안에서도 LCC, 그러니까 이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의 시장 점유율은 67%까지 높아졌지만, 국제선은 아직까지도 10.5%의 MS를 갖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저가 비용 항공사의 그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에 대한 부분이 실마리해 보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라기보다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글로벌 항공사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PBR은 1.3배인데 우리나라의 그 항공사들 평균 PBR이 2.3배인 걸 본다고 한다면 저평가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항공운수업종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항공업황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상하이 증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모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활황세가 홍콩 그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 증시를 가리켜서 정책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도 역임없이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까지 8일간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16% 가까이 올랐는데요. 최근에 거래대금도 연속해서 250조 원을 상회하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끌어주고 있는 이유는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측면이 강한데요. 그동안의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중국 증시만 좀 소외가 돼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관련해서는 성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M2로 나눈다든지 그리고 GDP로 나눠보더라도 2011년 이후의 최저 수준이 60%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과감한 양적 완화라든지 또 올해 풀어준 재정 정책 규모만 하더라도 7조 위엔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증시 주변에 유동성도 풍부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펀더멘털 회복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2.5%로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우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넘는 소비나 부동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7월 하순서부터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좋은 기업들을 좀 더 많이 상장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또 조기 퇴출을 시키는 문제, 그리고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영제 기업들이 많았는데 인장 성장주들도 많이 상장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신용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6%의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무래도 이런 기저가 깔린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보니까 이런 장세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불붙은 증시가 나타났었던 모습인데 그 당시하고 비교를 시장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그 당시처럼 이렇게 쭉 랠리가 나타난 상승 초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2015년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5,178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시 주석의 생일날 증시 버블이 터지면서 3주 동안 무려 32%나 폭락을 했고요. 6천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주식 투자자는 2억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1인당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시 주석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시설에 무려 2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민간 자금들을 활용해서 시범 인프라 사업
계획도 나왔고요.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된 신산업 육성 정책 1대1로 그리고 AIB가 발표됐던 거와 비교해보면 지금과 흡사합니다. 이제 주가가 버블인 상황에서는 증권 당국자들이 수시 끌어올리면 장작을 빼서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시주석 생일을 앞두고서 좀 더 좋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 국유기업 개혁, 지배구조 개선, 기업 합병, 또 원금의 10배까지 빌려주는 주식담보대출, 또 소액대출, 이것도 모자라서 증권회사의 신용대출은 무제한 허용해주는 끓는 솥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가 뛰어든 사람도 많아지고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 이름 앞에 중국자만 들어가면 묻지마식 투자가 행해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행어를 보면은 주식 과부,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재미에 미친 남편들이 때문에 독수 공방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까마귀 주둥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행했는데요. 6,000선, 1만 선 돌파를 자신한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전 국민이 주식 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최민 차오구 같은 열풍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V자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각국이. 중국 경제도 하반기에 이 주가처럼 V자형의 회복세가 좀 나올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어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였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 가지고 중국 증권사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분기는 플러스 2.7에서 플러스 3.3 전후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소매 판매 20%를 차지하는 신차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직접 트럭 구매와 같은 상용차를 사들이면서 신차 증가분의 3분의 2가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함께 창출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6월달 전력 생산량 증가율만 하더라도 플러스 9.1%, 제조 복귀율도 100%에 달하면서 철강 자동차 공업들은 이미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정한 6월 산업 생산은 플러스 6.4로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3분기는 6.1, 4분기는 6.4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는 플러스 2.3% 전후에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좋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자금도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중국 증시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증권 회사들의 내놓는 하반기 투자 전망을 보면은 하반기와 관련해서는 벌써 3,400에서 3,600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혁신 경제 정책인 중국 표준 2035를 발표했고요. 이제는 저가라든지 그리고 세계 공장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는 제조 강국 굴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는 것 같고요. 중국은 2021년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신경제죠. ICT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또 소비 고도와 관련된 블루칩이죠. 의약품이나 식료품, 가정과 관련된 고급 브랜드 쪽에 관심들이 높고요. 또 공기업 기업과 관련된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문제는 2015년도에도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장 기업의 40% 거래 중단, 정책 통동원료까지 내놨는데요. 증시 버블이 터졌을 때는 날개 없이 증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하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좀 펀더멘탈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형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어떤 것인지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주목한 뒤에는 이제 혜택 보는 산업군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까지는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대책에 주력을 해왔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경제 대책, 특히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형 인프라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5G 기지국 건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질 높은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무려 620조 원의 올해 채권을 발행해서 5G와 사물 인터넷, 커넥트카, 온라인 진료, 온라인 교육, 화상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산업의 기술 고도화, 부가가치를 좀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 확대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5G와 관련된 중국 내 기지국은 현재 20만 개지만 올해 중에 60만 개로 늘려면서 세계 5G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5G만 하더라도 2025년까지 무려 직접 투자는 204조 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간접 투자만 595조 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단결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금을 통한 중국 내수의 14억에 있는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원격 진료,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디지털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소위 말해서 언택이라고 표현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 이번 조정 장세 속에서도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아무래도 중국의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쪽을 짚어봐야 되는 게 홍콩 인권법 지금 통과가 되면서 홍콩 부호들의 자금이 해외에 이탈되고 이게 국제투자은행에서 경고가 된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쪽 보면 홍콩 주가하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도 이게 폭락의 위험은 자산 가치의 폭락 위험은 없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 특히 은행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당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재에 맞서서 중국 자본들의 홍콩 유출을 어느 정도 좀 용인해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서 시위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GDP도 서서히 반등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홍콩의 사무실 임대료와 GDP 관계를 보면은 1, 2분기 정도 뒤쳐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부유층들의 자금이 홍콩을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중국 자본들이 다시 홍콩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관광객도 3분기부터 홍콩 여행을 허가해준다는 측면에 본다면 홍콩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 1분기부터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전히 홍콩과 관련해서는 국제 허브 기능, 금융 기능들이 어느 정도 손상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본토 기업들의 홍콩 비즈니스가 확대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은 추락하겠지만 중국 최대 금융센터로서의 위치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 같은 경우는 중국발 수요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중에 금리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온수당 지금 1,8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2,000달러 간다라는 얘기 있고요. 연초 대비해서도 20% 이상 이미 급등한 가격에서 또 올라간 겁니다. 계속해서 뛰고 있는데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금 가격이 상승하는 근거는 딱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서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현상이 뚜렷해지면 수급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기축통화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워낙 강건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정책금리가 제로 상황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각국이 양적 완화라든지 재정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1,800달러를 좀 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실질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자금들이 금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실질 금리라는 것은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가격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제 수익률을 보면 0.6%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제 유가를 보면 10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금 가격과 실질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그 밀접 환율을 보여주는 거를 보면은 2006년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은 상관계수가 무려 0.83 정도가 됩니다. 어느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 금리 움직임이 금 가격을 좌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향후에 미국 실질금리가 1%가 더 하락하게 된다면 금가격 올라갈 텐데 얼마나 올라가게 됩니까, 이론적으로? 네, 2006년도에 이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요. 실질금리가 1% 낮아진다면 금 가격은 324달러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앞으로 미국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경기 회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현재 0.6%에서 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지만 반대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2%까지 올라간다면 달러 강세가 꺾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 금 가격은 이론적으로 1,9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2차 유행으로 인해서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까지 올라간다면 국제 금 가격은 2,010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1.5%까지 상승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보합세라면 금 가격은 1,530달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금을 투자하실 때는 미국의 실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실질 금리가 움직인다면 금 가격의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금 얘기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주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한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또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의 돈 워리포트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함께해 주실 수 있고요. 02-3153-2611, 2612번으로도 함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돈 워리포트 본격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운영 원칙부터 먼저 좀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워리포트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종목 편입은 금일 종가 매수가고요. 최대 5종목 편입 가능합니다. 목표가 수정은 딱 3번 제공해드립니다. 소개된 2종목 중에 오늘도 2종목이 소개가 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고지해 드린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자 투표해 주시고 한 종목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종목이 포트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수익률이 집계가 될 겁니다. 예, 어제까지 해서 이제 3종목이 코스모 신소재까지 3종목이 지금 포트에 편입이 돼 있는데 수익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플러스예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금 손절이 됐습니다. 포트에서 바로 제외가 됐어요. 안타깝네요. 코스모 신소재 현재 지금 0.8%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3종목에 대해서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3종목에 대한 AS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전일 시세 이제 저항 라인인 9만 원대 시세를 돌파하고 이제 우상향 흐름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금일 거래량 없이 5일선 위에서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대로 조금 더 진행을 해간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익절가 조금 끌어올리고 손절가도 좀 끌어올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금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데 이 종목은 지금 시가 상승 출발 못하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지금 약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그 흐름을 보시면 양봉보다는 음봉이 좀 많다는 것을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음봉이 많고 이 음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기 전에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만든 종목들이 좀 강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조만간 지금 숨고르기를 끝내고 나면 이 21선 위에서의 주가가 움직인다면 20선 돌리는 흐름 나와주면서 시세 강하게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나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섹터 전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역시 그런 흐름 편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 지금 손절가를 첫날 추천드리고 다음날 바로 이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탈을 하면서 손절이 되었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난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분명히 추가적으로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와줄 거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에서 그 어떤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기간과 가격 조정으로 그 누르기를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차익 실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포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 조정 이후 바로 반등하는 흐름을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였고 손절가 이탈했기 때문에 짧게 손절 한 4%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종목 뭐 복수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한 25,000원대 정도까지는 지켜보시고요. 만약 이 종목 그 비중을 제가 5% 정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잡으셨는데 지금 대응이 안 되셔서 고민이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전체적으로 포트가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만간 종목들 다시 올라올 거고 오늘 또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서 또 좋은 시세가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AS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돈워 리포트에 편입이 될 두 종목군을 먼저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동화기업입니다. 예. 뭐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한국알콜.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겠죠. 코로나19 관련 테마주입니다. 이 두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알콜과 동화기업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표를 또 해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나는 포트에 한국알콜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혹은 동화기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집계해서 잠시 뒤에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받는 동안에 어떤 기업들인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건자재 등 이제 건축 관련해서 조금 연관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동화기업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차트 한번 흐름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5만 원권에서 좀 받고 있는 회사인데 국내 강화 마루 시장 점유율이 40%, 그리고 뭐 소재 사업 부분의 매출이 이제 대부분인 회사인데요. 한남 3구 이제 재개발로 건자재 섹터가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IS 동서라든지 이제 그런 관련주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자회사 관련해서 2차 전지 전해액 사업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일모직에서 이제 매각이 나온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쪽 사업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고가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월봉에서의 신고가, 그리고 주봉에서의 신고가, 일봉에서도 신고가로 우상향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2차 전지 전체적인 섹터가 강한 흐름으로 인해서 한번 더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알코올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공업용 에탄올을 만드는 회사죠.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음봉이었는데 지금 벌써 양봉 전환을 좀 했어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손소독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그냥 뭐 쉽게 소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뭐 하나 사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손소독제라는 게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는데, 이 수요가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에탄올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게 뭐 내년에도 이어지고 내후년에도 이어지고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거나 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그 성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 알려져 있는 우리 한국알코올 한번 가져 나와봤습니다. 네, 한국알코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중에 이제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이 될지 결과가 나왔나요? 예,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알코올로 시청자 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트가 한 종목이 제외가 됐고요. 이제 세 종목이 다시 채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알코올에 대한 지금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국알코올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그 고점권에서 약 한 16,000원대죠. 16,000원대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이제 저항 라인을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어 주고 지지선을 이탈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그 시젠이라든지 하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뭐 진단키트 대장, 그리고 치료제 대장, 그리고 이제 소독제 대장이 갈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비슷한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와줄 텐데요. 한국알코올 목표가 뭐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갱신을 할 가능성 열어두시고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1차 목표가는 17,500원 잡고 손절가는 한 15,000원, 21선 정도 잡고 그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알코올 들어봤고요. 한국알코올을 제외한 오늘의 종목이었죠. 한국알코올 말고 동화기업을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신 뒤에 입장하셔서 여쭤보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전 전문위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